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오르면 결국 실거래가도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원에 빌려 쓰던 물건의 렌탈료가 2만원이 되었다면 그 물건의 가격은 2만원 이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일부에서 집값보다 전셋값이 비싼 경우도 생겼지만 차츰 실거래가도 올라갈 겁니다. 전셋값이 매매가를 넘어서면서 일명 깡통 전세라고 불리는데 경매를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 경매로 매각되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전세 보증금은 1억인데 낙찰가가 8천만 원이면 낙찰금으로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임차인의 대항력이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깡통 전세는 아파트보다는 빌라나 다세대 주택에서 아주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전세값이 왜 이렇게 상승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금리가 매우 낮은 초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임대 놓아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 또는 새로운 투자처가 있지 않는 이상 전세금을 받아서 마땅하게 넣어둘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은행에 맡기기에는 금리가 너무 낮아서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은행에 넣어두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손해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집 주인들은 전세보다는 따박따박 매달 얼마씩 돈이 들어오는 월세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우선 월세를 놓아보고 도저히 월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어쩔 수 없이 전세를 놓기도 합니다. 저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월세를 더 선호합니다. 반면에 임차인인 전세입자들은 월세보다 전세를 더 선호합니다. 전세를 구하려면 전세금을 걱정해야 하는데 초저금리 시대이고 전세대출 제도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비교적 쉽게 전세값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로 매달 내는 돈보다는 전세대출을 받아 매달 내는 이자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돈을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저금리로 인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선호하는 임대 형태가 달라 전세 가격의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둘째, 대부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임대차 3법 때문입니다. 최근 임대차 3법 중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의 두 가지가 시행되었습니다. 먼저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임대료를 5%까지만 올릴 수밖에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세 1억이라면 다음 계약 시에는 1억의 5%인 500만원까지, 월세 100만원이라면 다음 계약 시에는 100만원의 5%인 5만원까지 이렇게 시세에 상관없이 상한제를 두고 있어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럼 처음부터 많이 받아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게다가 계약갱신 청구권은 기존 2년 단위에서 4년 단위로 임차인이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한번 전월세를 맞추면 4년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대차법이 임차인 보호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임대인에게 불합리하게 느껴집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이제 4년 전세를 준다고 생각하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전월세의 상한제, 그리고 계약기간의 갱신으로 인해 임대인들은 기존의 계약보다는 전세금을 더 많이 받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추가로 계약이 갱신되다 보니 새로운 전세 물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단지의 전세를 찾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가을철에는 전세를 찾는 사람은 늘어나고 전세 물건은 없으니 이는 전세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코로나19의 영향도 한몫을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들도 이로 인해서 집을 구하러 오는 손님도 집을 보여주려는 거주자들도 접촉을 꺼리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집을 보여주기가 겁이 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살던 전셋집에서 좀 더 살자고 마음먹은 세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 개인 간의 갱신거래가 되는 것이므로 전세 물량 부족으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9월 29일부터는 기존 4%에서 2.5%로 낮아진 전월세 전환율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실제로 적용됩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률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 5억의 주택을 보증금 3억 원의 월세로 전환 시 나머지 보증금 2억 원의 2.5%는 500만 원이 됩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약 42만 원의 월세가 나옵니다. 기존 4%로 계산하면 67만 원 정도의 월세가 나오므로 이제 25만 원이 더 낮아집니다. 이 역시 전세값 상승의 한 원인이 되겠죠.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계획도 영향을 미칩니다. 공급 부족 문제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우선 청약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수도권에서 2년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사전 청약이 총 6만 가구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기존 높은 청약 경쟁률을 감안하면 실제 청약하는 사람들은 두세 배 많은 인원들입니다. 이들 수요가 거주 요건을 맞추기 위해 전세를 찾아 이동한다면 전세 물건 부족 현상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임대차 3법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과 해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정부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및 확대하고 임대차 3법 해설지까지 내놓은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새롭게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은 예전보다 물건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맺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초저금리 현상으로 인해서 임대인의 월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4년의 계약 기간이 보장되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집을 보여주는 것을 꺼리는 것이 더해져서 전반적으로 전세 물량이 부족합니다. 3기 신도시 청약 당첨을 위해서 거주기간 충족을 위한 무주택자의 서울 및 수도권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최소한 실거주를 위한 집 한 채 정도는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양극화는 점점 심화될 것입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